특혜 의혹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상당히 정쟁이 뜨거운 상황이라 지금 여러 가지 국면으로 지금 뻗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었냐 혹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구도로까지는 확정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땅이랑 이 고속도로랑 뭐 노선이 연결되는지 네. 뭐 이 종점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지난 10월 6일 제가 국감 현장에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지도와 함께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이 얘기한 지난해 10월 6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미 작년 10월에 질문을 받고 확인해보겠다라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는 건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산 135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일에 필지 분할을 하고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였어요. 1002-21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대로 돼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2003년에 4,790원에서 2020년에 26만 8,700원으로 56배 상승을 했습니다. 접도구역 내에서의 형질 변경인데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병산리 일대 토지를 언급하면서 산지보전법 위반 그리고 양평군 특혜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희룡 장관께서 스스로 본인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 장관직을 걸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사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장관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작년 10월 국감장에서 이미 한준호 의원이 양평 병산리에 있는 땅이 토지 형질 변경이 되면서 시세가 굉장히 폭등하게 된 부분을 이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위치나 이 땅의 지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콕 집어서 지금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원희룡 장관의 대답도 확인해보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그럼 그 당시로부터 이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는 당시에 그 종점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진행 중인데 고 김문기 처장을 당시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또 집권 여당에서는 당시에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이밀면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작년 국감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것은 지금 국감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황상 원희룡 장관이 인지했을 수 있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은 또 마찬가지로 그게 연결돼 있었다는 걸 몰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방이 그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6월 말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데 이 원희룡 장관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독자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면 제가 누를 끼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닙니까? 고속도로 개설의 책임자가 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잘못돼서 대통령과 정권에 누를 끼친다면 제가 그에 대한 인사 책임까지도 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국책 사업을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결정할 수 있다 보고요. 이게 문제된 게 최근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겠다 이랬잖아요. 옛날에 이게 작년에 문제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한준호 의원이 제기한 게 2003년에 뭐 분할을 하고 등록해가 지목 변경했다고 하잖아요. 2003년이면 언제입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입니까? 2003년이면 20년 전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목 변경이. 아니 옛날에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에 4단계나 올려주고 정자동에 5단계나 상향해 줬는데 지목 변경이 잘못된 겁니까? 그다음에 양평군의 땅이 김건희 여사 땅만 올랐습니까? 양평군의 땅값이 얼마 올랐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을 얼마나 올려놨는지 이걸 저는 먼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변경안이 합리적입니다. 한강도 한 번 건너니까 환경보호에도 좋고, 그다음에 또 수건 사업인 강화의 IC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강상 JCT가 되면요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만 전용 도로입니까? 김건희 여사만 서울에 빨리 옵니까? 양평 군민이 전체 다 빨리 서울에 올 수 있잖아요. 여러모로 보면 이게 사만이 좋은데,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자꾸 이게 민주당에서 야 김건희 여사 땅값 올려주려고 또 아니냐 계속 가짜뉴스 괴담 유포할 거 아닙니까? 사만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일환으로 이게 바로 가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만하면 계속 의혹 제기할 테니 그래서 일단 잠정 중단하고, 그러면 이게 양평 국민들의 의사가 뭔지 주민투표나 제대로 물어서 언젠가는 이게 재추진할 겁니다. 네, 이 백지화 선언을 두고요. 원 장관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그걸 누가 독자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지 않죠.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총대를 한번 매줬겠죠. 뭐 또 그 정도는 한번 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몸집을 불려서 장관직을 나와야 내년 뭐 총선에 어떤 특정 지역 얘기가 나오던데 유리할 것 같으니까. 네,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서 한판 붙자라고 좀 거론을 했었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렇게 1대1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자꾸 이제 논쟁이 붙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 장관이 이런 백지화 선언이라든지 이런 행보들이 어떤 총선 출마를 겨냥한 정치적인 행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선 출마를 위한 충성 경쟁이다. 네.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이겠습니다. 저 좀 보고 있으십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거죠.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이 양평 군민이 몇십 년을 수건했던 사업을 판똥 걸듯이 내던져서 백지화를 던집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헌정사상 이런 장관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백지화를 선언하고 나서 뒤늦게 수습하잖아요. 그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빠지잖아요. 이 대통령실은 좋은 거는 대통령실이 하십시오. 제가 나쁜 것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원희룡 장관이요. 네. 근데 물론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 원희룡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유만정도하고 소신 있는 소장파로서 나름대로의 이 정치개혁에 나름 일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역시 권력이 무섭긴 무섭다. 좋긴 좋구나 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원희룡 장관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의 김건희 일가 방탄의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평 군민들을 볼모로 해서 지금 종점 사업에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요. 김건희 여사의 땅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땅도 있고요. 오빠 땅도 있고요. 사촌 동생, 사촌 오빠, 이런 식으로 아예 일가 땅이 거기에 상주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뻔히 알면서 본인이 백지화 투쟁을 통해서 이 사건을 덮고 가겠습니다. 백지화 투쟁에서 뭘 주장합니까? 민주당의 책임을 주장하잖아요. 민주당 당신들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가 백지화한 거야.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말은 양평고속도로 이 고속도로 게이트에 1도 안 나오게 하겠다. 온몸 던져서 내가 맡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불타올라서요. 제가 봐서는 총선 공천은 따놓은 당상 같습니다. 네, 이 백지화 선언에 민주당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또 국민의힘 쪽은 이 변경된 노선을 양평 군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고속도로 동점에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칙적으로 일하러 가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화가 났지. 강상면으로 기존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려고 거의 결정했던 거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국민들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는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야. 정치가 뭐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화합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양평에 있는 사람들도 분리를 시키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 네, 차장님 지금 이 정치권의 주장과 다르게 양평 국민들의 입장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여론조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하면은 양평군의 이게 소지역주의를 좀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안대로 하면 이제 양서면으로 종점이 가기 때문에 양서면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을 가장 바라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제4만으로 이 종점이 바뀌게 된다라면 이 강화 IC가 생기기 때문에
강하면이라든지 강상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바뀐 노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말씀해 주신 분처럼 이 정치권의 어떤 정쟁에 지금 양평 군민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결국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국책 사업으로 지금 15년 이상 동안 진행되어 온 이 고속도로 그 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양평 군민들의 뜻을 좀 존중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차분하게 좀 공청회도 갖고 여론조사도 해서 합리적인 이 결론을 내리기를 좀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이 정치권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